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아버지 살해한 20대 자녀 교육 왜 중요한가.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이렇게 잡혔는데 정말 좀 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네, 아버지를 지금 보면은 60대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 유족, 경찰 부실 대응. 네, 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일어났는데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강모 씨를 검찰에 넘겼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친부 살해한 아들 도와달라는 아버지 요청 뭉갠 경찰. 네,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제 화단 앞에서 숨진 채 발견을 했고 경찰이 기민했다면 비극 막을 수 있었다. 네. 숨기기 한 달 전에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살해 위협으로. 네. 아들 이상행동 우려 경찰 문제없다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또 남친과 아버지 살해한 미국의 16세 소녀 시신 토막 내려 시도. 돈 때문에 아버지를 남친과 살해하고 토막을 내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네, 13세 소녀 살해한 14세 미국 소년 호송차 뒤에 앉아 승리의 부위. 네, 13세 소녀를 살해한 14세 미국 소년이 이렇게 V자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당혹스러운 기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이것도 보니까 오늘 기사인데 정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아버지 살해한 30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 네,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20대, 또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징역 10년.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아동 10명 중 8명 친권자 10명 중에 친권자 체벌 근거 조항 삭제 몰랐다. 네, 이 친권자 자녀 체벌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삭제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게끔 한 거죠. 네.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지하철서 노인 때리고 욕한 중학생들 촉법소년 처벌 불가. 그러니까 이 노인을 막 때렸는데 이 목도 막 조르죠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10살에서 14살이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님은 처벌해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처벌할 수 없다 법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가정에서도 체벌 금지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체벌 금지법을 이걸 만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뭐 많은 국민들이 또 모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예. 진짜 그걸 만든 사람들이 결혼을 해봤나라는 생각, 자녀를 키워봤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유아교육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유아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6살 때 6세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된다. 이 말을 보고 저는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된다. 이거를 보고 정말 유아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해서 제가 유아교육에 진짜 제가 목숨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훌륭한 교수님들도 계신데 이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본 그러한 교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다 보면은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보니까 자녀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벌이라는 것이 뭐 막 폭행하면 나쁜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의 매를 든다라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가정의 규칙을 정해가지고 뭐 동생을 폭행을 한다든지 또는 가정의 규칙을 어긴다든지 이러한 규칙을 서로 동의를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체벌 장소, 그 체벌 장소에서 진짜 뭐 손바닥을 회초리 한 대를 맞는다든지 종아리를 한 대 맞는다든지 이런 규칙을 같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당연히 그 체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뭐 사람한테 뭐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모욕을 줬다든지 처벌받지 않습니까? 네,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사회 나가서 할머니들 막 때리고 목 조르고 그런데 처벌 못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촉법 소년제도 없애야 됩니다. 제가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무시무시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성폭행은 물론이고 진짜 같은 친구들을 괴롭히는 수준이 극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잘못하면 반드시 체벌이 따른다라는 것을 교육이 돼야 돼요. 이것은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막 때리고 이런 건 안 돼요. 하지만 규칙을 딱 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체벌을 한다라는 경우를 서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체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 나가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버지도 살해하고 이게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비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자격증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 자격증 제도를 예비 부모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이라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지원금을. 아무나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양을 해놓고 지원금만 받아놓고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비 부모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가정에서부터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리고 어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어른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막 행동하면 안 되죠. 어른들도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자녀를 키워놨는데 20대까지 키워놨더니 결국엔 자식한테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2,000건 이상 부모가 자식한테 매를 맞고 폭행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또 뭐 욕하고 막 정신적 학대는 수만 건이 됩니다. 수십만 건이 될 거예요. 부모들이 그거 신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2명의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특히 아이에게 어떻게 훈육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훈육이 반드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유아기 때부터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되기 때문에 6살 이전에, 그러니까 유아기 때부터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잘못하면 훈육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은 모범이 되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효를 가르치고 우애를 가르치고 형제간의 우애를 가르치고 그냥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면 돼.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하면 돼. 이 학벌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예요. 예,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하고 책임 안 지고 하는 소시오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보면은 누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아들로 귀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떠받드는 거죠. 떠받드는 거. 그러니까 그냥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이 자기 어떤 자기 스스로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부모한테 막대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권력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아버지는 자녀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정말 허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진짜 연애도 좋고 외모도 좋고 뭐 그냥 즐겁게 사는 거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되고 안 되면 훈육해야 되고 내 자식만 대단히 소중해 그러면서 그냥 뭐 너무나 소중하게만 그렇게 길렀다가는 나중에는 이런 일이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회가 이 정치인이 이 가정이 다 뿌린 대로 걷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네, 모든 게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만들어 놓고 수능 위주 학벌주의를 만들어 놓고 외모지상주의, 출세 제일주의, 황금 만능주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게 나의 부모, 다시는 얻을 수 없는 내게 생명과 모든 유전자를 부여해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해야 하는데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고 또 자식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식도 내가 낳아서 또 기르고 먹이고 키우고 얼마나 소중한 자식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그걸 못하면 나중에는 진짜 부모 알기를 개만도 못하게 알고 이렇게 부모를 때리고 죽이고 욕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동 발달을 이해해야 된다. 아이가 발달이 잘못되면은 이상한 발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격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품행 장애, 품행이 아주 불량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고 인격이 형성이 안 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인격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생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진짜 저도 매일매일 공부를 해요. 왜? 평생 학습의 시대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한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결국에는 이 가정, 그 사람,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가정, 부모, 사회, 국가, 인류를 구하는 길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교육이 자녀 교육입니다. 앞으로 제가 자녀 교육, 자녀 훈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고 우리 사회에 진짜 이러한 영상들을 많은 부모님들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예비 부모님들 공유하셔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또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속된 말로 머리 커지면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된다. 그러니까 유아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